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은 경제학 입문을 배우게 될 텐데, 그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이 앞에, 바로 앞지문에 있는 기회 비용이랑 엮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필기를 꼭 하세요. 기본적으로, 기회 비용이랑, 이 기회 비용 뭐 앞지문에 해도 좋겠죠? 기회 비용이랑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가정을 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인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이 경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예요. 뭐랑 관련해서? 뭐랑 관련해서? 돈이죠. 돈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경제인,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기회비용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 앞지문이랑 같이 지금 연관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회비용은 아직 안 쓴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원으로 콜라를 사 먹고 싶은데, 그걸로 사이다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정확히 따지면은 많은 기회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녀석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콜라를 사 먹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직 안 쓴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콜라에 대한 만족감보다 다른 것에 이 1,000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얻는 만족감이 더 크다면, 당연히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콜라를 사 먹지 않고 그 다른 것에 돈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쵸? 반면에 매몰 비용을 봐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인데, 생각을 해봐요.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이미 쓴 돈에 대해서는 사실 바꿀 만한 여지가 없죠. 그냥 써가지고 없어진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냥 써서 없어진 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계속 후회하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써버린 것. 그러니까 매몰된 비용이라는 건데, 매몰은 뭐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매몰되다. 이 아래로 꺼져서 없어져 버리다. 요런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미 없어져 버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수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기회 비용이랑 매몰 비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조금 읽어보자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말했듯이 추가적인 비용과 이익만 고려해야 돼요. 매몰 비용은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매몰 비용을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써버린 돈, 즉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한다. 그것을 자기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농구 티켓을 샀어요. 가려고 샀겠죠. 그런데 이 농구 경기가 다가왔어. 갑자기 존대 가기가 싫어. 너무 가기가 싫어. 내가 이 티켓 안 사고 이 농구 경기 입장 만약에 무료였다면은 난 이 경기 보러 오늘 안 갔어.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그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농구 티켓을 사버렸단 말이야. 티켓 값이 얼마 하나요? 내가 농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없어서 만 원,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만 원 내고 티켓을 사버렸어. 그래서 공짜였으면은 내가 지금 공짜였으면 내가 전혀 농구 경기에 안 가도록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써버린 2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돈 주고 산 건데,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몰 비용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 이미 써버린 시간, 돈, 노력이죠. 이것에 대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집착하려는 경향을 매몰비용 효과라고 한대요. 이러한 매몰비용 효과를 심적인 회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 문단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심적 회계 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이 거래를 할 때 지불할 비용과 얻게 될 이익 사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다고 본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생각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이론에서는 비용과 이익의 심리적 연결인 커플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거래 커플링이랑 디커플링이 있대요. 이때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연결됐다면 거래 커플링, 반대로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를 디커플링이라고 한다. 이 거래 커플링이라고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앞에 커플링이라는 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거래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커플링, 디커플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커플링이라 그러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니까요. 커플 뭐예요?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죠. 디커플링 뭐예요? 커플링에 D자 붙인 뭐예요? 부정형이죠.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사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이 되지 않죠. 물론 다 이렇진 않겠지만은, 용어적으로 보자면 그런 겁니다. 자, 비용과 이익이 심리적으로 명백하게 연결된 거래 커플링,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소비자의 매몰 비용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익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매몰 비용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위에 농구 경기처럼 내가 농구 티켓을 샀단 말이야. 그 티켓을 사가지고 농구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는데, 사실 안 보는 게 내 마음은 더 편해. 그러면 안 보러 가는 게 맞잖아. 근데 2만 원을 이미 썼기 때문에 매몰 비용에 대한 주의, 이것이 주의하시오 이게 아니라 매몰 비용에 대해서 쓰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라는 느낌에서 주의인 거죠. 따라서 남아있는 이익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2만 원을 주고 농구 티켓을 사서 그 농구 티켓으로 볼 수 있는 농구 경기가 바로 나한테는 이득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러 간다 이거지. 즉, 위의 농구 경기 사례처럼 하나의 비용에 하나의 이익이 연결될 때는 거래 커플링이 야기되어 눈보라를 무릅쓰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는 것이다. 이제 이 가정이 나왔네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요. 여기도 나왔네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요.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서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한 방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가지고 귤이나 까먹으면서 있는 게 훨씬 행복할 텐데,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매몰 비용 효과, 거래 커플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눈을 맞으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 커플링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엔 뭘 할까요? 당연히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겠죠. 거래 커플링, 그 다음에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겠죠. 반면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입니다. 하나의 비용이 여러 이익과 연결될 때, 예를 들어 서로 기능이나 가격이 다른 상품을 묶어 파는 경우에는 총 비용을 여러 개의 이익에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 관련 없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 때 얘한테 얼마씩 분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묶음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때 소비자한테는 심리적인 디커플링이 야기가 된대요. 그냥 그렇대요.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비용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놈한테 얼마 책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얼마 이득, 얼마 손해, 매몰 비용 이런 걸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지게 되므로 매몰 비용 효과가 낮게 나타난대요. 이외에도 선불이나 정액요금같이 지불한 시점과 소비 시점 간의 거리가 먼 경우도 디커플링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냄비, 프라이팬, 판매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매몰 비용 효과, 그리고 거래 커플링, 그리고 디커플링, 이 세 가지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었죠. 매몰 비용, 거래 커플링, 디커플링으로 사실 이 지문은 정리가 끝났어요. 이 세 단어로. 보면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비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이게 뭐예요? 매몰 비용 효과 중에서 거래 커플링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심적 회계 이론, 이것이 바로 일문단에서 말한 매몰 비용에 대한 선지인 거예요. 이번 저는 심적 회계 이론의 커플링 개념을 이용하여 이번 추석 특집 방송에선 냄비 2종과 프라이팬 3종을 묶어 판매하여 반품률은 낮게 판매율은 높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커플링, 거래 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개념 중에 디커플링을 사용할 경우에 기능이나 가격이 다른 상품을 묶어 팔 때 소비자들은 매몰 비용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쵸? 이 문제를 보면은 순서가 되게 비슷해요. 지금 제가 예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본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해석을 한 적도 없는데 재밌는 예상 하나만 해볼게요. 자, 1번 선지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번 선지에서 커플링 중에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에 대한 3번, 4번, 5번 지금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고 이 새끼 보고 나서 지 머릿속엔 다 들어있으면서 지금 이런 거 처음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진실합니다. 지금 이 3, 4, 5번 선지를 지금 보진 않았어요. 디커플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는 디커플링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골라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하지 않냐를 골라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 이 일치하지 않냐는 디커플링이 아닌 거래 커플링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래 커플링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나와야 할 거예요. 제대로 문제를 냈다면. 자, 봅시다. 묶어 파는 경우 고객은 이미 지불한 비용과 이익 사이에 심리적 연결, 분명히 인식하기 어려움으로가 뭐예요? 심리적으로 분리됐다 그랬죠? 총 비용을 여러 해의 이익에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앞, 뒤 똑같은 말.
어디서 근거를 찾든 상관없어요. 4번, 이는 소비자에게 강한 거래 커플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쵸? 디커플링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래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반대된 거니까 거래 커플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인데 봅시다. 따라서 매몰 비용에 대한 주의력을 그 어느 때보다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 디커플링이 뭐예요? 매몰 비용에 대한 주의력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쵸? 거래 커플링의 경우 매몰 비용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다 그랬죠? 결국 5번 똑같이 거래 커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도 잘 보고 지문의 구조도 잘 파악하면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지 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지문이라도 제대로 지문을 읽지 못하면은 용어에 눈 팽팽 돌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감도 못 잡는단 말이야.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국어의 출제 원리에 충실한 문제였어요. 93번은. 꼭 필기 다 하시고 이 단어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강의 다시 돌려보면서 제 말을 문장으로 잘 필기를 하세요. 94번도 풀어볼까요? 기억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은 뭐죠? 기억. 매몰 비용 효과 뭐예요? 한 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에 대한 시도를 원래는 했으면 안 되는데 해버리는 것을 매몰 비용 효과라 그러죠.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사람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매몰 비용 효과. 한 번 투자한 시간, 돈 또는 노력에 이 94번은 쉬운데 이미 돈을 썼고 그리고 그걸 쓰기 싫어요. 안 쓰는 게 내가 더 행복해. 근데 돈을 써가지고 아까우니까 돈을 써서 아까우니까 돈을 써서 새로 샀지만 발이 아파서 쓰기 싫은데 안 쓰는 게 발이 안 아프고 좋은데 돈 쓴 신발값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고 다닌다라는 2번이 답입니다. 이거 저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신발이 진짜 너무 많은데 신발만 한 10개에서 15켤레 정도까지 되는데 15켤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두랑 뭐 신발 포함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뒤꿈치 아프고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신고 다니진 않아요. 발이 아파가지고 신고 다니진 못하는데 그냥 신발장에 가만 놔두면서 언젠간 내 발이 줄어들 일이 있지 않을까? 언젠간 이 신발이 늘어날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신발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아씨 이거 신으면 발 아플 텐데 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버려버리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지문이나 문제 강의 신청한 학생은 꼭 공부를 하세요. 기회비용, 매몰비용 제 개념하고 문제랑 지문 다시 잘 읽어본 다음에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길 바라요. 여기까지 할게요.